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집인데도 왜 이렇게 답답하지? 문득 숨이 막히는 것 같네. 집안 구석마다 쌓여있는 물건들, 손에 잡지도 않는 옷과 책, 몇십 년 된 그릇과 가전들, 사실은 그게 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가정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정리란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과정이라는 걸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집이 곧 나의 생활이고 그 집이 곧 나의 건강과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정리되지 않은 집은 결국 마음까지 복잡하게 만들죠.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 바로 정리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집도 마음도 한층 더 편안해질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 함께 첫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집 안에서 제일 먼저 손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저는 주저없이 거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거실은 단순히 손님을 맞는 공간이 아닙니다. 내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는 자리, 가족과 대화가 오가고 혼자 있을 때는 나 자신과 마주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실의 상태는 곧 내 마음의 상태와도 닮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거실에 들어섰는데 바닥에 굴러다니는 잡동사니,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옷까지, 구석에 세워둔 오래된 가전제품이 한눈에 들어오면 마음이 괜히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바닥이 깨끗하고 필요한 물건만 제자리에 있는 거실에 앉아 있으면 숨이 시원하게 트이지 않던가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작은 물건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다가 바닥에 놓인 작은 상자에 발이 걸리거나 낡은 전기선에 발목이 걸려 넘어지는 일. 이런 사고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르신 낙상 사고의 상당수가 거실에서 일어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이건 언젠가 쓸지 몰라서 놔둔 거야. 그런데 그 언젠가 때문에 정작 오늘의 안전과 여유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얼마 전 제가 정리해드린 61세 어르신 댁 거실에는 오래된 러닝머신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운동을 위해 들여놓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빨래 너리대로 변했고 결국 발에 걸리는 장애물이 되어 있었죠. 정리를 권했을 때 망설이셨지만 결국 과감히 치우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넓은 거실이었나? 이제야 내 집 같네. 이 말씀을 듣고 저도 다시금 느꼈습니다. 거실을 정리하는 건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되찾는 일이라는 걸요. 거실 정리를 시작할 때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바닥부터 비우세요. 소파 옆 잡지 더미, 쓰지 않는 작은 테이블, 발치에 굴러다니는 소형 가전. 이런 것들만 치워도 걸음걸이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둘째, 시선이 닿는 곳을 정리하세요. TV 장식장 위에 먼지 쌓인 소품, 서랍 위에 무심코 올려둔 물건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거실 공기가 달라집니다. 셋째,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거실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가족이 모여 웃고 대화하는 공간입니다. 손주가 놀러와도 마음 편히 앉을 수 있고 친구가 찾아와도 내어줄 자리가 있는 거실. 그것이 진짜 쉼터 아닐까요? 정리를 한 번에 다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잡지 더미 하나만 치우세요. 내일은 작은 테이블 하나만. 모레는 TV 장식장 위 소품만. 이렇게 작은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해나가면 어느새 거실 전체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거실을 정리하고 나면 단순히 집이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정리 전에는 답답하고 숨이 막히던 공간이 정리 후에는 환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어느 어르신은 정리를 마친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손주가 와도 집이 더 어수선해져서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같이 놀아주는 게 즐겁습니다. 거실이 달라지면 가족 관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은 더 이상 짐의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쉼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은 거실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발에 걸리는 물건이 하나라도 있지 않나요? 오늘은 그 한 가지만 치워보세요. 댓글에 오늘 잡지 더미를 치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거실을 정리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면 이제는 주방으로 가야 합니다. 주방은 단순히 밥을 짓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음식이 태어나는 자리죠. 그래서 저는 주방을 집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살아 움직이듯 주방이 정리돼야 집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요리를 하려고 찬장을 열었는데 오래된 양념통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냄비는 겹겹이 쌓여 있어 꺼내기도 힘들고 싱크대 위에는 쓰지 않는 전자기기가 가득해서 칼질할 공간조차 없는 상황. 이런 주방은 단순히 답답함을 넘어 위험을 부릅니다. 칼이나 뜨거운 냄비를 다루는 공간이 어수선하다면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주방 정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건 한 손에 닿는 위치의 원칙입니다. 매일 쓰는 프라이팬, 냄비, 그릇은 허리 높이 선반에 두고 1년에 한두 번 쓰는 큰 소치나 손님 접시는 위나 아래로 내려두는 겁니다. 얼마 전 정리해드린 65세 어르신도 매번 허리를 굽혀 무거운 프라이팬을 꺼내다 보니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위치만 바꿔드렸을 뿐인데 요리할 때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 이렇게 편할 줄이야. 하시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건강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주방을 정리하다 보면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오래된 양념통과 기름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3세 어르신 댁에서는 무려 15년 된 식용유가 나왔습니다. 혹시 몰라서 덧제하셨지만 사실상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냉장고 구석에 몇 년째 방치된 통조림,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 변색된 양념. 이 모든 게 집안의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정리 후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 열 때마다 속이 시원해. 이제는 다 먹을 수 있는 것만 있으니 마음이 편해. 여러분도 냉장고와 찬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아마 오늘 바로 치울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또 한 가지, 싱크대 위는 꼭 비워두셔야 합니다. 전기밥솥, 믹서기, 토스터기, 커피포트 처음엔 다 필요하다고 두었지만 지금은 잘 쓰지도 않고 먼지만 쌓여있지는 않나요? 이 기구들이 조리대를 가득 채우면 정작 요리할 공간은 줄어듭니다. 칼질할 때 손이 비좁아지고 작은 동작 하나에도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 기구 지금도 매주 한 번 이상 쓰시나요? 대답이 아니오라면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자주 쓰는 방법은 작은 바구니 정리법입니다. 매일 쓰는 약, 차, 조미료 같은 건 작은 바구니에 모아두세요. 그러면 허리 굽히지 않고도 한 번에 꺼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 방법을 써보시고 요리할 때 동작이 절반으로 줄었어. 이제 주방에 서 있는 게 덜 힘들어. 라고 하실 때마다 참 보람을 느낍니다. 주방을 정리하면 단순히 깔끔해지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지켜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족과의 시간이 더 따뜻해집니다. 어수선한 주방에서는 요리도 귀찮지만 깨끗한 주방에서는 음식하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정리 후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요리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가족 밥상을 차릴 때도 자부심이 생기네요. 여러분, 오늘 주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냉장고 구석에 있는 오래된 양념 하나, 싱크대 위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기구 하나. 오늘은 그 두 가지만 정리해 보세요. 댓글로 양념 하나 버렸습니다. 토스터기를 치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겁니다. 집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 바로 안방입니다. 하루의 끝을 맡기고 아침을 맞이하는 자리. 그런데 많은 집에서 안방은 오히려 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침대 옆에 쌓인 박스, 옷장 속에 수십 년 동안 꺼내지 않은 옷들, 서랍 안에 잊힌 물건들. 그렇게 쌓인 것들이 쉼터를 창고로 바꿔버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안방 정리는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밤중 사고의 대부분이 안방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불 꺼진 어둠 속에서 화장실에 가다가 침대 옆 박스나 작은 의자,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 실제로 제가 도와드린 68세 장영호 어르신도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 발에 걸려 크게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 일을 겪은 뒤 안방 정리를 결심하셨죠. 정리 후에 하신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이제는 밤에도 마음이 놓여. 걱정이 없어졌어. 안방은 편히 쉬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정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안방 정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잠자리 주변을 비우는 것입니다. 침대 옆 바닥에 놓인 박스, 작은 테이블, 전선은 치우세요. 발에 걸릴 수 있는 작은 발매트도 최소한으로 두세요. 옷걸이나 가방을 침대 옆에 두는 습관도 바꾸셔야 합니다. 안방은 단순히 보기 좋게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안전하게 회복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안방에서 또 하나 문제되는 건 옷장입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버리지 못한 옷. 이제는 체형도 맞지 않고 유행도 지나간 옷들이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으신가요? 광주에 사시는 64세 박순자 어르신 댁 옷장에는 수십 벌의 옷이 가득했는데 절반 이상은 10년 넘게 입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으신 게 언제냐고 묻자 아마 15년 전쯤 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실상 쓰임새는 사라졌지만 아깝고 추억 때문에 붙잡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어르신, 이 옷들은 기부하거나 가족에게 나누세요. 그렇게 일부는 경로당에 기부했고 몇 벌은 손주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 이렇게 나누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네. 옷장은 과거의 추억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옷을 준비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안방 정리도 한 번에 하려 들면 지칩니다. 오늘은 침대 옆 바닥만, 내일은 옷장 한 칸만, 모레는 서랍 한 줄만. 이렇게 조금씩 하세요. 작은 정리 하나가 쌓이면 어느새 안방 전체가 달라져 있습니다. 정리 후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엔 안방이 답답했는데 지금은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편해요. 밤에 일어나도 불안하지 않고 이제야 안방이 쉼터가 된 것 같아요. 안방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자리, 인생의 후반부를 가장 길게 보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안방을 정리하는 건 곧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 전에 안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침대 옆에 발에 걸릴 만한 물건이 하나라도 있나요? 오늘은 그 한 가지만 치워보세요. 댓글에 침대 옆 박스를 치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겁니다. 거실을 정리해 마음이 환해지고 주방을 비워 건강이 가벼워지고 안방을 단정히해 쉼터를 되찾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정리를 유지할 기준입니다. 정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일 때 비로소 집이 늘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정리를 지켜내는 세 가지 지혜를 나누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1년 법칙, 한손거리, 하루 15분 습관입니다. 첫째, 1년 법칙 시간이 말해주는 진실.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법칙은 놀라울 만큼 정확합니다. 옷장 속 옷, 주방 깊숙한 그릇, 서랍 속 문구류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는 정리 현장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서 뒀지. 하지만 정작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어르신은 옷장이 열리지 않을 만큼 옷이 가득했는데 절반 이상은 10년 넘게 입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이 옷을 마지막으로 입으신 게 언제예요? 잠시 생각하시더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15년 전쯤 될 거야. 근데 버리질 못했네. 사실상 추억이 붙잡고 있는 거였죠. 하지만 과감히 정리한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숨이 트이는 것 같아. 옷장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넓어진 기분이야. 둘째, 한손거리 몸을 아끼는 배려. 정리는 눈으로 보기에 깔끔한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몸이 편하고 안전해야 비로소 정리의 의미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물건은 반드시 한 손 뻗었을 때 닿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매일 먹는 약은 식탁 위 바구니에, 자주 쓰는 안경은 침대 옆 서랍에. 이렇게 가까이에 두면 허리나 무릎을 굽히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1년에 한두 번 쓰는 큰 소치나 손님용 접시는 위쪽이나 아래쪽에 두는 게 맞습니다. 한 어르신은 무거운 프라이팬을 매번 하단 서랍에서 꺼내다 허리 통증이 심해지셨습니다. 위치만 바꿔드렸을 뿐인데 요리할 때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 이렇게 편할 줄이야. 하시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작은 원칙 하나가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다. 셋째, 하루 15분 습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정리를 큰일로 만들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15분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책상 서랍 한 칸, 내일은 옷장 한 줄, 모레는 주방 선반 한 칸. 이렇게 작은 목표를 정해 실천하면 부담도 없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저녁 8시에 휴대폰 알람을 맞추고 매일 15분씩 정리를 하셨습니다. 몇 달 후 그분이 하신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주말에 따로 치울 게 없어졌어. 집이 늘 깨끗하게 유지돼. 이제는 정리가 생활이 됐어. 정리는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정리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년 법칙. 1년 동안 쓰지 않은 건 앞으로도 쓰지 않는다. 한손거리. 자주 쓰는 건 가까이, 가끔 쓰는 건 멀리. 하루 15분.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집은 어지럽지 않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을 주도한다는 자신감을 되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디를 15분만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옷장 한 줄, 주방 서랍 하나, 혹은 안방 침대 옆 바닥 한 부분. 댓글로 오늘 옷장 한 칸 정리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실에서 시작해 주방과 안방, 그리고 추억의 물건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정리는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삶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정돈하는 과정이라는 걸 다시 느끼셨을 겁니다. 집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삶이 새로워집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집을 정리하면서 그 변화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눈빛이 밝아지고 목소리가 가벼워지고 웃음이 많아지는 순간 말입니다. 혹시 지금도 집안을 둘러보면서 언젠가는 정리해야지 하고 미루고 계신가요?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정리는 지금 이 순간 작은 것 하나를 치우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작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옷장 속 오래된 옷 한 벌, 주방 찬장에 묵은 양념 하나, 침대 옆발에 걸리는 작은 박스 하나, 혹은 버리기 힘들던 추억의 물건 하나. 그중 단 한 가지만 지금 정리해 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바꿔줄 겁니다. 정리 후에 느끼신 변화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잡지 더미를 치웠습니다. 냉장고 속 양념을 버렸습니다. 편지를 메모리 박스에 넣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주제와 이어서 정리가 쉬워지는 태도와 말버릇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대신 오늘, 나중에 대신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손이 먼저 움직이고 습관이 달라지고 결국 삶도 달라집니다. 그 놀라운 힘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연결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